중개보수 편 출발을 하고 여러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반드시 출제도 되는 단원 이론 문제 하나, 계산 문제 하나, 두 개가 출제합니다. 매번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은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중개보수가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중개보수는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을 겁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겠고 개공사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뭐를 받습니까? 중개보수를 받게 되겠죠. 이전에는 이를 중개수수료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수료 하는 말이 많이 귀에 익었을 거예요. 40년 동안 중개수수료 그랬는데 법이 중개보수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수수료라는 말은 뭐 일제식 표현이다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를 우리말로 바꿨는데 사실은 보수도 한자 거리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업하시면서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 나오면 같은 말로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이론 문제는 이런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를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번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발생을 했으면 받아야 되죠. 행사 조건은 뭘까요? 세 번째, 소멸하는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출발하는 게 이론편인데 여기서 소멸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시험도 나올 때가 돼 갑니다. 자, 출발하는데 238페이지 제일 하단 보수 청구권의 발생 찾았습니까?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이 보수 청구권은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체결이 되면 수수료를 주겠다.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를 정지 조건이죠. 하여 개공사의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다. 자, 거기 줄 거야 되죠. 중개 계약이 체결되면 발생한대요. 적어 볼까요? 자, 이런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 중개 계약 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개 계약 앞 단원에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중개 계약이 뭐지요?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다 그 말이에요. 의뢰인과 개공사. 의뢰인이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죠.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는 중개계약이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자, 발생을 했으면 받아야 되잖아, 그죠? 행사 조건은 방금 보셨죠? 거래계약 체결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사 조건은 거래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앞 단원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중개계약과 거래계약 구분하셔야 됩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거라면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만 지급하겠다. 이를 행사 조건이라 합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만 있어서 수수료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계약이 체결되는데, 자, 오른쪽 큰 2번. 그럼 이렇게 발생된 것은 언제 지급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 시기. 그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그 약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약정의 동그라미. 만약에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기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자, 그러면 약정이니까 이렇게 했죠. 두 사람이 우리 계약할 때 수수료 줄게, 중도금 때 줄게, 이렇게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 지급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잔금 지급한 날 그런 뜻이겠지. 그래서 그거 중요합니다. 지급 시기. 자주 출제됐다는 것도 표시도 돼 있죠. 지급 시기 체크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게 3번이라 그랬어요. 보수 청구권의 소멸. 자, 그럼 어떻게 권리가 없어지느냐 하고 물으니까 1번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가니까 길게 동그라미 합니다.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까지 반드시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인하여 그 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됐다는 말은 계약이 깨지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다시 소멸에 대해서 묻습니다. 발생, 행사, 소멸이 뭐냐 하니까 지금 동그라미 하셨죠?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계약이 어떻게 되었다?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이 성립했더라도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지면 소멸한다. 당연한 이야기지, 그죠? 자, 그럼 이 당연한 이야기가 상실상 이거죠. 개공사의 고의과실로 무효해지 취소되면 소멸되니까 그 말은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죠?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붙었습니다. 자, 개공사의 고의 과실 없이 그랬잖아, 그죠? 없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당사자들의 사정 줄 딱 끊고 무효 취소 해제되면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 단원이 원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나올 때가 돼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필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해놓고 생각을 다르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번역을 합니다. 자, 여기 매수자가 있습니다. 매수자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발생을 한다 그랬죠.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말이 너무 딱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어를 세댁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또 세댁이 뭡니까 하면 헌댁의 반대말이 세댁입니다. 세댁이 개공사에게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를 중개계약이랍니다. 그러면 세댁과 개공사 사이에 중개계약이 있었고 개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강동구 천호동 쪽에 아파트를 계약을 합니다. 전세계약에 1억이면 보통 계약금 1,000만 원 이렇게 지급하죠. 자, 그러면 중개계약이 있었고 거래계약이 성립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수수료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세댁이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다음 달에 결혼하면 살려고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될 사람 끔찍 놀라가지고 돈 3만 원 들고 남산 밑에 촛불 켜놓고 비는 데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해롭다고요? 아들이 해롭소. 세댁이 해롭소 이러면 시어머니 될 사람 걱정 덜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해롭소 이러면 세댁이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세댁은 못 가겠죠. 중도금 지급 안 할 겁니다. 잔금도 지급 안 되겠죠. 이사도 못 가는데.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이 깨지더라도 개공사에게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유명한 세댁 사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세댁 사건 딱 들으면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계약이 깨진 원인이 누구였다고요? 개공사의 고의과실이라면 소멸하겠다 이랬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면 안타깝지 않나요? 세댁은 지금 돈 1,000만 원을 포기했어요. 하고도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거 수수료 받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원래 시험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어요. 이 가르쳐 줘도 자기 생각만 하는가 봐. 그죠? 받아야 한다. 그죠? 그래서 개공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수수료 받아놓고 세댁이 불쌍하거든. 수수료 받은 거 돌려주든지 반만 돌려주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받아야 한다. 지금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 입장에서 세댁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갑도 의뢰인이잖아. 매도인이잖아. 그죠? 자, 이걸 1억에 전세를 놓겠다고 계약을 딱 했고 계약금 1,000만 원도 받았는데 어떤 개공사가 오더니만 아파트 2억에 전세를 놔줄게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깨야 되겠죠. 어떻게? 받았던 계약금 2배를 물려주고 계약을 깨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깨고 2,000만 원 물어줬더라도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하고 맞죠?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행사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거래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면 소멸되는 사유이다. OX. X 뭐가 빠졌다? 개공사의 고의과실 말이 빠졌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지금 동그라미 길게 해놨어요. 세댁 사정으로는 깨지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공사의 고의과실 하는 개념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세댁 사건 기억나시지요? 하면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기억은 안 하고 또 세댁 사건은 헌댁의 반대말 개사고 이런 거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댁 사정,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을 잘 보시고. 자, 그러면 발생, 행사, 소멸을 보면서 드디어 수수료를 얼마를 주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많을까요? 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내려가니까 자, 하단 교재 239페이지 보수의 계산 해놓고 거기 일단 1번 주택의 요율, 주택 찾았습니까? 밑에 1번의 주택 동그라미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교재 240페이지입니다. 가운데 2번 주택 외의 요율, 주택 외까지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체크해드린 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청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지금 보다시피 주택은 이렇게 받고 2번 주택 외에는 이렇게 받겠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체크해드렸는데 자, 주택이 뭘까요? 주택,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을 주택이라 그래요. 주택 외에는 뭘까요? 상가, 빌딩, 공장 이런 것들을 주택 외라 하겠죠. 이거 강조하는 이유 범위는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교재도 체크해 놓고도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따라가는 학생이 나온다고. 그죠? 보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주택이냐 주택 외냐 이렇게 되어 있지 주택과 토지로 되어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제목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주택,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239페이지 제일 하단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의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이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죠. 줄 거 씁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1000분의 9를 0.9% 그럽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줄 거 놓고 올라가서 240페이지입니다.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균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각각 청구하는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방금 했지만 1000분의 9, 1000분의 8 범위 안에서 동그라미 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시도조례에 동그라미를 딱 해놓습니다. 자, 주택은 어떻게 받으라고요? 방금 체크해드렸죠. 매매 교환은 0.9%, 0.9%나 1000분의 9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임대차는 얼마? 0.8%를 받는데 이거를 받는 게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 법조문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아니 매매는 0.9, 임대는 0.8을 받지 왜 또 시, 도, 조례로 정합니까? 굳이 그래 묻는다면 여러분 30평짜리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라는 게 서울 강남에 가면 20억 합니다. 20억 30평짜리가. 근데 강원도에 가면 3억 합니다. 똑같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30평. 면적도 똑같고 안에 기자재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강남에는 20억이고 서울 강원도는 3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땅값 때문에 그래요. 땅값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거래했는데 서울에서는 20억, 강원도는 3억. 그럼 수수료 똑같이 받아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서울 물건은 서울시장이 제일 잘 알 것이고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제일 잘 알 것이니까 이 범위를 줄 테니까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 좀 잡히십니까? 그래서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시도에 동그라미 하셨죠? 자, 그럼 이 말을 듣고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 그럼 서울시 조례가 다를 것이고 경기도 조례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시도 조례는 암기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다른데 여러분이 서울 물건만 거래한다, 강원도 물건만 거래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 수수료 계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표를 줍니다. 표를 주고 표대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바로 밑에 표가 하나 있죠. 거기 표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참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참고를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공부 안 되는 사람의 특징. 그죠? 거기 보면 주택에 대한 보수 요율표로서 갈로 열고 어디 조례다? 서울시 조례는 이렇다. 이렇게 표시해 준 거지.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다. 그죠? 시험 칠 때는 몇 프로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수업 때 강조를 안 하면 공부한다는 사람의 특징, 안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암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기해놓고 내일 아침 나올 때 말갛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다 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하나 딱 찍어놓고 표 조문을 봅니다. 좀 이따 계산 문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내려가면 2번. 주택 외인 물건은 그러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밑에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데 바로 밑에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님을 주의한다. 이때 주택 외의 보수에 관해서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해놓고는 1번 오피스텔은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오피스텔 밑줄 하나 끊고. 자, 오른쪽 갑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2번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외인 물건. 거기도 줄을 딱 끊고. 자, 그럼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어떤 건데요? 하니까 첫째 줄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개 대상물인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토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물건들은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 자, 줄 것입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모두 금액의 1000분의 9, 그거 줄 거 놓고 바로 밑에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해라. 협의에 동그라미를 넣습니다. 자, 수수료에 관한 법조문 이 정도는 여러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읽었던 것들을 이렇게 하죠. 주택 외인 물건은 그러면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매매, 임대라는 기준이 없어. 여기는 이거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주택은 매매와 임대가 달랐잖아 지금. 그죠? 근데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 모두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받아라 이랬어요. 지금 줄 거는 거 그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거래하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피스텔은 주택이다 아니다? 오피스텔 지금 이 강남 바닥에도 얼마나 오피스텔이 많아요. 주택이다 아니다? 둘 다 써요. 보통 오피스텔을 사무실,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살림 사들지 살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거래하고는 나 이거 주거용이다 또는 이게 영업용이다 막 이러니까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라. 그죠? 그래서 왼쪽 내려와봐요. 240페이지 하단 오피스텔은 그렇게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받아라. 별도로 정하는 거예요. 하단에 보니까 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 전용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찾았습니까? 85제곱 이하의 동그라미. 우리말로 25평 이하입니다. 85제곱 이하이고 이 바로 밑에 2번 줄 것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그까지만 줄 것입시오.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표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찾았나요? 밑줄. 임대차는 얼마? 1000분의 4. 그 다음에 이거를 넘으면 주택 외로 보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적어볼까요? 주택 외인 물건은 0.9%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데 오피스텔은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주택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매는 얼마? 0.5% 표 보고 있습니까? 임대차는 얼마? 0.4%를 받는데 이제 이 조건을 넘으면 이거는 주택 외로 봐서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이렇게 표가 돼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적었는 것이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여러분들은 중개수수료를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험에 합격하면 어차피 중개업을 하고 하면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또 고상한 인격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수수료에 관련된 이 세 조문만큼은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죠? 갈로 익힌 문제도 많이 들어왔고. 자, 지금 책은 다 짚어드렸고 필기에 있는데 다시 합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 주택이냐, 주택 외냐로 돼 있어. 주택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라. 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 주택 외인 물건은 토지,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받는다? 0.9% 범위 내에서 그냥 협의해라. 그죠? 근데 오피스텔은 또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오피스텔은 별도로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부엌이 있다면 이 말은 주택이다 이 말이에요. 있다면 매매는 얼마? 0.5%. 왜 0.5%일까요?
오피스텔이니까 0.5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야 임대차는 0.4를 여러분이 찾아낸다고. 그죠? 매매는 얼마라고요? 0.5%. 왜 0.5다? 오피스텔이잖아. 오피스텔 0.5%. 그럼 임대는 얼마? 0.4%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범위인데 여러분 이렇게 조문을 가볍게 적어도 그죠? 지금 제가 예상대로 문제를 하나 내보는데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좀 심합니다.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문을 의식해 보는데 자, 적지는 마시고 그냥 듣습니다. 오피스텔을 3억에 매매했다. 오피스텔을 3억에 매매했으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답이 얼마일까요? 오피스텔을 얼마예요? 3억에 매매했다요. 그럼 3억에 매매했으면 수수료 얼마 받을까요? 지금 3억에 매매했다. 수수료가 얼마인가 하면 540만 원이에요. 이 정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여기에 85제곱미터 전용 수세식 이런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지금.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3억 곱하기 0.9% 39, 27, 270만 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다 받으면 얼마? 541이 간다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적어놓고도 눈이 분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을 잘 보라는 뜻이에요. 오피스텔이 얼마? 85제곱 이하이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고. 매매는 얼마? 0.5%. 왜 0.5%죠? 오피스텔이니까. 그래 기억해요. 그럼 임대차는 얼마? 0.4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 외의 조건은 상가로 보니까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은 사실상 이런 문제는 여러분한테 공부하도록 하는 거지 뭐 질문에 끌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시험에서 조건을 주겠죠. 오피스텔이 뭐 60제곱미터로서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나간다고 되겠죠. 그 부분을 유념해서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수료 계산 기준인데 자, 이 이제 수수료 계산 문제를 그래도 한번 훈련을 해보려고 왼쪽 240페이지 여러분 표 상단에 서울시 조례 보이시죠?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일단 서울 물건을 거래했다 치고 이걸 보고 연습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계산하는 연습.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없다 밖에 나가면 있죠. 1억짜리 아파트는 주택이잖아. 그죠?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일까요? 표 보시면서 계산하세요. 자, 옆에 우리 교재 뒤편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240페이지 그 중간에 표 왼쪽에 여백이 많잖아요. 교재에. 그죠?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풀어봐요.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계산하세요. 시작. 표를 보면서 계산하세요. 계산했습니까? 자, 얼마 나왔습니까? 앞에 분. 160만 원 한 표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160, 두 표 나왔다. 이게 물건 똑같은 거 하나 팔아도 답이 다 다릅니다. 해보면. 얼마? 앞에 분. 100만 원. 봐, 또 다르잖아. 봐, 다르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죠? 세 분만 물었는데 첫 번째는 연습입니다. 자,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면 거기 표를 보니까 매매는 위에서 두 번째 칸이죠. 5천만 원에서 2억 사이 맞습니까? 요율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5%. 그러면 1억 곱하기 0.5% 하면 얼마? 50만 원인데 항상 아까 각각 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파는 사람한테 50, 사는 사람한테 50이니까 수수료는 100이다. 지금 100을 못 찾아내신 분은 내가 뭐를 틀렸다를 좀 짚으셔야 돼요. 물건 하나 파는데 수수료 계산 다 달라요. 뒤에 분한테는 지금 안 물어보고 있지만 하나 더 합시다. 밖에 나가면 1억 9천만 원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다. 아파트는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택 아닌 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0.9% 범위에서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은 이렇게 시도 조례로 표가 있다니까요. 자, 1억 9천짜리를 오늘 매매했습니다.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수수료 얼마 받아야 된다? 계산하세요. 시작. 눈으로 이래 스르륵 보면 안 돼요. 연필로 손으로 한번 써봐야 돼요. 또 답 다 다를 겁니다. 했다 벌써. 얼마? 180만 원 한 표 나왔습니다. 아까 맞추셨으니까 얼마? 아직 계산 덜 했다. 190, 수정했다. 190으로 수정했습니다. 이런 것 정도로 여러분 계산기 막 놓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죠?
자, 시간 가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1억 9천짜리 아파트가 있죠. 이거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하니까 그 표를 보면 역시 똑같죠. 5천에서 2억 사이잖아. 그죠? 몇 프로? 0.5%를 줬죠. 곱하기 0.5% 하면 5, 9, 45, 5, 1은 5. 얼마? 95만 원이 나오는데 조심할 거 옆에 뭐가 있습니까? 한도가 있잖아. 한도가 얼마로 돼 있다? 80. 자, 그럼 한도가 있으면 한도 내로 받아야 돼. 요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95가 나왔지만 얼마 받아야 된다? 80 받아야 된다고. 한도까지. 그래서 둘 다 받으면 얼마? 160만 원이다. 지금 160 조정 못 하신 분은 또 계산 틀린 거라. 그죠? 수정해가 또 괜히 틀렸어요, 지금. 계산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잡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연습합시다. 밖에 나가면 3억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겠지. 자, 3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다면 수수료 얼마입니까? 시작. 수수료 얼마 났습니까? 이제 가볍죠. 3억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억에서 6억 사이 맞습니까? 세 번째 칸. 요율은 얼마? 0.4%. 어차피 옆에 한도는 없다. 이래 돼 있죠. 자, 그러면 3억 곱하기 0.4%. 3, 40이 얼마? 12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24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는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매도인에게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되겠죠. 둘 다 받는 거냐, 한쪽에 받는 거냐를 표시해 줍니다. 제가 이거를 모의고사 등을 내면 그죠? 시험 치는 수험생이 이거 둘 다 받습니까? 혼자 받습니까?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칠 때 감독관한테 이거 둘 다 합니까? 혼자입니까? 이렇게 묻겠어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아까 했잖아. 각 받는다고. 계산했는 거에 무조건 2배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매수인에게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했는 데서 240이 안 나오신 분은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한도는 어차피 없죠. 근데 이 수수료표가 그 시도 조례 보면 전부 한도가 다 있는데 이 한도가 왜 있는가 하면 여러분 2억 미만은 그래도 서민들의 거래라고 보고 서민들의 거래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80만 받아라. 그래서 한도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한도를 주면 개공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잖아. 더 나와도 못 받으니까. 그래서 2억 이상은 이제는 알아서 계산대로 받아라. 이렇게 한도와 한도 없는 게 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조차도 암기할 필요는 없다. 시험할 때는 주니까. 그죠? 그래서 한도라는 말은 그런 개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제 진짜 계산하세요. 밖에 나가면 10억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10억짜리를 매매하고 왔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계산하세요. 시작. 앞에 얼마? 10억짜리를 매매했다 그랬습니다. 얼마? 지금 조심하실 것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 표는 보니까 얼마로 돼 있다? 6억에서 9억까지 돼 있잖아. 그죠? 근데 그 표를 지금 0.5% 두드리고 있으면 날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없잖아 지금. 그죠? 왜 없는가 하면 여러분 아파트는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0억, 11억, 12억, 13억 어떻게 표를 다 만들어 놓겠어. 그죠? 그래서 표는 9억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는 10억짜리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10억짜리는 표에 일단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어떻게 하냐면 법대로 가는 거예요. 매매 교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 0.9%를 받을 수 있으니까 0.9%를 하면 얼마? 90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 1800인데 이것도 1800 하면 틀리고 1800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없는 개공사 10억짜리 아파트는 0.9% 범위 내에서 협의한다. 그러니까 그럼 0.1을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맞지? 0.1 받으면 100만 원. 둘 다 받으면 200만 원인데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고 0.9% 범위 내에서 받으니까 200만 원을 계산했는 개공사 집안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 사람. 200만 해놓고는 자 좀 올립시다. 이렇게 올라가겠습니까? 1800을 해놓고 비싸다 하면 0.8 해줄게, 0.7 해줄게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10억짜리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는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고. 지금 우리 강남에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이 그래도 서울에서는 그래도 상권이 제일 센 데니까
강남에서 제가 얼마 받습니까? 하니까 우리 졸업생이 0.7% 받습니다. 이래요. 근데 처음에는 7% 받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졸업생은 7% 받습니다 해도 선생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0.7이에요. 만약에 10억짜리 7%면 7천만 원 돼버린다고. 근데 0.7%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얼마? 한 700만 원. 0.9% 범위 내인데 이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있겠죠. 대략 한 0.7.7에서 7.5% 받아요 라고 말하는데 선생은 알아듣죠. 아, 0.7에서 0.75 정도 받는구나. 강남은 한 0.7% 정도 받는데요. 요 시장의 역할이 그런 거라, 그죠? 결국은 뭐를 알 수 있다? 0.9% 범위 내에서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 4개를 연습하면서 지금 뭐를 배우셨습니까? 계산하는 방법. 금액에다가 주어진 요율을 곱합니다. 주어진 요율은 시험에서 준다 그랬잖아, 그죠? 요율을 해서 계산이 나오면 둘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뭐 매도인에게 받는 것은 그러면 하나만 계산하면 된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한도가 있으면 한도까지만 받아야 한다. 됐죠? 그럼 한도를 받았으니까 둘 다 받으면 160 이렇게 연습한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한도가 없죠. 한도가 없으면 바로 계산하면 된다. 아주 쉽게 갖고. 그 다음 표에 없어. 물건은 만약 2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했으면 하면 20억짜리는 거기 표에 없잖아 지금, 그죠? 그럼 표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민할 일이 아니고 법 조문을 기억해 놔야 돼요. 매매는 얼마? 0.9, 임대는 0.8 범위 내에서 받는 거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받습니다. 그 네 문제를 지금 훈련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른쪽에 계산하는 산정 다 돼 있는데 거기서 좀 중요한 거, 지금 매매를 연습해 봤으니까 임대차가 그래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241페이지 제일 하단 임대차 계약부입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는 차임을 월세라 그래요. 월세가 있으면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합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옵니다. 5천만 원 미만 줄 딱 꺼놓고 일대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70을 곱합니다. 이게 임대차인데 그게 시험에 비교적 잘 나와요. 지금 읽었던 것들을 연습하면 이렇게 되겠죠. 작은 물건이겠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뭐 한 30만 원으로 하고 30만 원 하고 2년간 계약을 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 기간은 2년으로 했다. 어떻게 계산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30만 원 곱하기 100으로 해라 라고 줄 것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기간 이런 것들은 전부 함정 문제 계산할 필요 없죠. 권리금은 얼마,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거 전부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니까 30 곱하기 100, 3천, 합이 4천이죠. 5천이 안 되네. 그죠? 5천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30만 원 곱하기 70으로 해라. 이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이렇게 하니까 37은 21, 1,000 하면 얼마? 3,100만 원으로 계산해라. 요율은 시험에서 준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요 표를 잘 보셔야 돼요. 별로 어렵진 않아죠. 월세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월세 곱하기 100으로 했는데 이게 5천만 원이 안 되면 한 번 더 해라. 작은 금액이라고 보고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고 읽었습니다. 넘어가서 242페이지. 자, 상단에 5번도 짚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분양권 거래 많이 하죠, 그죠? 분양권은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니까 분양권 별표 놓고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할 때는 줄 것입니까?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프리미엄을 P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P를 합산합니다. 조문은 읽어드렸으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3억에 분양받았다.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자, 분양을 받았으면 지금 아파트는 있다 없다? 현재 아파트 없죠. 아파트 언제 생기죠? 한 2, 3년 지나야 생기잖아, 그죠? 그럼 2, 3년 되는 동안에 계약금 1,000만 원 냈고 중도금을 5천만 원 낸 상태에서 P를 5천만 원 받고 팔았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P를 받고 팔았다를 분양권을 팔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분양받을 권리를 팔았다. 수수료 어떻게 계산하랍니까? 계약금에다가, 계약금이 얼마? 1,000. 중도금 냈다 그랬죠? 중도금에다가 P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럼 요거 얼마?
1억 1000 곱하기 요율로 계산해라. 지금 이 말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는 총 분양 금액 3억으로 계산한다라고 시험에 잘 들어와요. 줄 딱 끊는 거 잘 봐요. 자기가 내놓은 돈, 기납입 금액에다가 뭐를 합산한다?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자, 여기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요. 분양권 거래하고 난 뒤에 개공사들 이럽니다. 건당 100만 원입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각각 100배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 3억짜리잖아요. 3억 곱하기 0.5%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현장에서는 높게 받습니다. 여러분 1억 1000에 0.5%하고 3억에 0.5% 계산이 다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세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능력 있지만 아까 배우셨죠? 초과하여 금품을 받으면 얼마? 그 금 매매 협조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거기까지 연결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현장에는 경호사들 대체적으로 세게 받아요. 뭐 건당 100만 원 금액에 관계없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건당 100만 원이면 무조건 한 200만 원 나오잖아. 그죠? 여기 1억 1000 곱하기 아까 그 표대로 하면 0.5% 해봐요. 55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법대로 하는 것도 잘 보시고 여기는 P가 합산되어 있다는 게 시험용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계산 문제 쭉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체크했습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볼 것. 244페이지. 자, 244쪽에 보니까 한가운데 2번 주택과 주택 외의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줄 딱 긋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주상복합 건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주택하고 상가가 섞여 있다고. 그럼 이걸 주택으로 받아야 되느냐 상가로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교재는 이래 돼 있죠. 줄 것입니다.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상의 동그라미 놓고 주택의 보수를 적용하고 당연히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의 보수를 적용하겠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림 그려봅시다.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이 상가예요. 1층이 상가고 2층은 집주인이 사는 주택이에요. 이거를 주상 복합 건물이다 그래요.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어. 자, 이거를 사고 파는데 주택이다 상가다 이렇게 자꾸 분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겠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1층이 상가입니다. 2층도 상가입니다. 3층이 주택. 이런 건물도 있잖아. 그죠? 이거는 주택일까요? 상가일까요? 계산할 것도 없죠. 이 3층 건물에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이다. 그럼 이거 보나마나 상가지. 그죠? 다시 거꾸로 1층 상가, 2층의 주택, 3층도 주택입니다. 건물이 뭘까요? 보나마나 주택이지. 뭐 3계층 중에 2계층이 주택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시험이 안 내요. 수험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1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얼마인데 이래 묻는다고. 상가와 주택 부분이 같다. 뭘까요? 그래, 주택이지.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2분의 1을 포함하고 있죠. 그럼 2분의 1 미만이면 상가로 본다. 그거 줄 긋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그죠? 한 3년 전에, 그죠?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데 얼마나 얍삽하게 냈는지 얍삽하다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납니다. 계산 문제 낼 때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고 뭐 요율은 0.5%로 하세요. 그럼 따라하면서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택 부분이 2분의 1 미만입니다. 해놓고 0.5%를 딱 준다고. 그죠? 그러면 어설픈 수험생은 주택이 2분의 1 미만인데 0.5% 계산해서 금액이 뭐 500만 원이다. 수수료 이렇게 계산하면 무조건 틀려요. 주택이 2분의 1 미만이면 일단은 뭐다? 상가잖아, 상가. 그럼 상가는 0.9% 범위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잖아. 그죠? 0.9를 계산해야 되는데 옆에 요율 서울시 조례는 0.5%로 한다라고 딱 적어준다고. 그죠? 그래서 그 0.5%를 찍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주택은 조례를 따라가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물건 자체가 뭐다? 상가면 옆에 적어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주 얍삽하게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나중에 훈련하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 2분의 1이 안 되면 그거는 옆에 뭘 적더라도 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되겠죠? 그렇게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아주 얍삽하게. 245페이지로 갑니다. 245페이지 상단. 시도가 다른 경우 이거 체크해야 안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상단.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면 줄 것입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로 받아라.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줄 거 드렸으니까 물어봅시다.
서울 강남에, 그죠? 서울시 강남이 있습니다. 강남에 중개사무소가 있어요. 여기서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이 전국이다 들으셨죠? 서울에 사무소가 있어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 거래할 수 있겠죠? 그럼 수수료를 어디로 받아야 되느냐? 1. 서울시 조례, 2. 강남 조례, 3. 경기도 4. 수원시 조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답이 몇 번? 답이 몇 번? 답이 1번입니다. 지금 줄 끊는 거 다시 봐봐요. 줄은 끊고 딴 생각한다니까요.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 조례. 사무소가 서울 강남에 있으니까 1번이잖아 지금. 그죠? 지금 1번 못 찾아내시는 분은 줄은 끊고 딴 생각하고 지금 줄 끊는다고. 됐습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그래서 물건이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서 서울 물건 거래하면 이런 문제 물을 필요 없어. 사무소와 물건이 다르다면 어디를 따라가느냐?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한 번 더 합시다. 서울 강남에 그죠? 중개법인이 있어. 서울 중개주식회사가 있고 수원에 분사무소. 여러분 법인은 지점을 둘 수 있다 그랬죠. 분사무소가 수원에 있고 자 여기 분사무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했대요. 또 다 다르잖아 지금. 자 그럼 수수료는 1, 2, 3, 4, 5번, 6번 어디로 받아야 한다? 답은 3번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할 건 분사무소는 전부 주된 사무소를 따라간다고 배우셨잖아. 그죠? 전부 주된 사무소인데 분사무소 지역을 따라가는 게 딱 하나 중개수수료예요. 자 다시 분사무소는 어디 받는다? 분사무소가 있는 시도조례로 받는 거예요. 거기 책이 없나요? 책이 있잖아. 봐. 4번이 있잖아. 거기 적어놨잖아요. 4번도 별표해 놓으세요.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하면 어떻게 된다?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조례. 분사무소가 경기도 수원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경기도 조례로 받는 거예요. 요 3번, 4번 아주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받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냐를 알아야 된다고 그죠? 근데 통상 제가 수업해 보면 이렇게 줄은 끊어놓고 생각을 하면서도 답은 다른 걸 찍어. 희한해 하여튼 성인들 교육은 그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입니다. 밑에 실비 들어왔고 실비는 가볍습니다. 실비는 나올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246페이지 거기 상단에 실비의 종류, 한도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출제도 안 되는데 나왔다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실비의 청구 찾았습니까? 밑에 2번에 2번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자 동그라미에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 동그라미 놓고 바로 밑에 줄에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구한다. 이전에 동그라미. 이전하는 자가 매도인, 임대인이 이전하는 자잖아. 그죠? 바로 밑에 동그라미 3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그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자 그거는 누구에게 받는다? 그 줄 끝에 취득하는 자 취득에 동그라미 합니까? 취득하는 자가 누구지요? 매수인, 임차인이 취득하는 자잖아. 그죠? 그래서 요 이전과 취득을 반대로 시험에 내요. 그거 아니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딱 잡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실비는 가볍게 보시고 자 오늘 수수료 이론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거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10분 쉬었다가 250페이지 협회편 들어가겠습니다.